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30대 후반 딸아이 하나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여성이기도 하죠. 이혼한 지는 올해 5년 차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가족을 만들고 남편, 아내, 그리고 우리 부부를 닮은 아이를 낳고 시댁 어른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알았었는데 제가 너무 세상을 아름답게만 본 것일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긍정적이기만 했던 거였을까요? 제 친구들은 제게 항상 이런 말들을 하곤 했습니다. 야, 너는 왜 이렇게 사람을 좋게만 보는 거야? 물론 세상엔 좋은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때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 좀 가려서 봐라, 가려서. 긍정적인 건 너무 좋은데 그러다가 너 제대로 발등 찍힌 일 생긴다. 정신 차려 이거사. 친구들이 저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코웃음을 치곤 했었어요. 왜냐면 사실 그렇잖아요. 세상은 같이 살아가는 것이고, 물론 친구들 말처럼 나쁜 사람들도 덜은 있겠지만, 좋은 사람들이 더 많기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고, 세상 참 살만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만 바라보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바보는 아니기에 저건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기다렸던 겁니다. 언젠간 달라지겠지? 언젠간 내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하고 묵묵히 참고 기다려준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었고, 더군다나 시댁이라는 곳은 제게 참 아픔을 많이 안겨준 그런 곳이긴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제가 아이를 홀로 키우는 엄마가 된 거겠죠. 전 남편과는 아주 열렬하게 사랑을 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많이 사랑해 주었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저의 성격을 존경한다고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면 제 환경을 보면 사실 저는 이런 성격을 가지기엔 좀 무리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듯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두 분 다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고모 손에 자라게 됩니다. 고모에겐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 둘은 제게는 고모 아들이지만 우리 엄마, 아빠 아들들이 아니지만 친오빠나 다름없는 그런 사이로 지내게 되죠. 고모, 그리고 고모부, 그리고 오빠들은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여인 저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해줬고 진심으로 저를 자신들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어린 나이인데도 쓸쓸한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가끔 고모 식구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었고요. 뭔가 필요할 때도 제대로 말도 못하고 그들은 제게 전혀 눈치를 주지 않는데 저 혼자 눈치를 봐야 했던 그걸 한 방에 날려준 건 바로 오빠들이었습니다. 혼을 내야 할 때는 혼을 제대로 냈고 제 눈치를 전혀 살피지 않았고 그리고 둘째 오빠는 넌 누가 뭐래도 내 동생이라고 말을 해줬었죠. 분명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은 것은 틀림없었고 그렇게 지금의 성격이 만들어진 것인데 남편은 제 성격을 마치 인간 승리인 것처럼 말을 하곤 했었죠. 우리 자기는 어쩜 이래? 어떻게 이렇게 밝을 수가 있어? 가끔 우리 자기를 보면 내가 다 부끄럽다니까. 나는 보통의 가정에서 자랐는데 우리 자기 같은 성격을 가지지 못했거든. 자기 성격 보면 자기 환경을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다니까. 오빠, 나 많이 사랑받고 자랐어. 물론 내 친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건 맞아. 지금도 보고 싶긴 해. 그런데 고모랑 고모부는 내게 최선을 다해주셨고, 나를 위해 희생을 많이 해주신 분들이거든? 오빠가 자꾸 내 성격을 인간 승리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은 이제 그만해줘. 그리고 우리 고모는 나보다 더 긍정적이야. 아마도 고모의 영향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그랬습니다. 저희 성격은 고모를 많이 닮긴 했어요. 고모 말로는 아빠도 딱 자기 같은 성격이었다고. 네가 어려서 모르는 거니 네 아빠도 그랬다며 우리 피가 원래 좀 하하호호인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죠. 암튼 남편은 저를 많이 좋아해 줬고 그리고 저 또한 남편을 매우 아주 많이 좋아했었습니다. 그러니 결혼까지 했겠죠.
하지만 결혼과 연애는 분명 또 다른 거더라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지. 결혼 전에는 전혀 그런 내색 안 하시더니 결혼을 하고 며느리가 되자마자 저희 시부모님 그리고 시동생, 시가 사람들은 가족이 된 제게 다정하긴커녕 좀 막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거든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우선 저는 집안일이나 음식 뭐 이런 것에 능숙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고모는 제게 일을 시키지 않으셨고 결혼 후에도 경력단절 여성이 되는 것보단 일을 하는 여성으로 살기를 바라셨기에 전혀 집안일을 시키셨던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랬기에 저는 배운 게 없으니까, 해본 게 없으니까, 시부모님 마음에 들게끔 집안일이나 혹은 음식들을 잘 해내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저는 항상 죄송하다 말씀을 드렸었고, 차츰 나아질 것이라고 약속을 드렸었죠. 그런데 시부모님은 저보다 인내심이 없으신 분들이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혼을 내셨고, 기다려주지 않으셨고, 그냥 저를 몰아세우기만 하셨거든요. 내가 몇 번을 얘기하니? 무는 더 오랫동안 볶아야 한다고 하지 않았니? 이렇게 설 익으면 맛이 없어요, 맛이. 그리고 무는 좀 얇게 썰라고 말을 했었잖아. 혹시 너 손 다칠까 이러는 거니? 어? 어머니 제가 칼질도 익숙하지 않고요. 그리고 무는 최대한 익혔다고 생각을 했는데 죄송해요. 다음번엔 더 잘해볼게요. 하여튼 말만. 얘 저리 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 거니? 다른 집 며느리들은 한 번 가르치면 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너는 몇 번을 가르쳐야 하는 거니? 하시며 저를 나가라고 하시는데 또 나가면 너는 왜 또 나가는 것이냐고 말씀을 하신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장 괴로웠던 건 퇴근 후 집에 돌아가고 있는데 이미 집에 들어와 있는데 너는 도대체 언제 들어오는 것이냐는 그 말. 이게 가장 무섭긴 했어요. 저희 시부모님은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물며 시동생까지 말이죠. 시부모님도 아무 연락 없이 찾아왔었는데 시동생도 정말 아무렇지 않게 편하게 저희 집을 찾아왔었는데 문제는 제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저희 집에 먼저 도착을 해 있었다라는 것이었죠. 예, 너 냉장고 좀 닦아라. 아니 왜 이렇게 지저분해? 네? 어머니 냉장고 정리 잘 되어 있는데 어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다니깐. 지금 누가 냉장고 안을 이야기하니? 밖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손자국이 이렇게나 많은데? 네 눈엔 보이지도 않니? 혹은 시동생은 먼저 저희 집에 들어와선 제게 전화로 이런 소리를 하죠. 형수님, 근처에 왔다가 배가 고파서 라면 하나 끓여 먹으려고 하는데 집에 라면이 없네요. 라면 안 드세요? 아, 라면이 없나요? 아마도 떨어졌나 보네요. 아, 형수님, 살림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형수님이 늦으면 우리 형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야 할 텐데 집에 라면 없는 건 이건 좀 너무 직무유기 아닌가요? 아, 그게 아우, 실망입니다. 저는 음식만 못하는 줄 알았는데 기본 자체가 없으시네요. 저는 그만 가보겠습니다. 라면 하나 먹으려고 왔다가 헛걸음만 하네요. 정상적이지 않죠. 양보해서 시부모님은 저런 분들 많다니까 넘어가겠는데 시누이도 아닌 시동생이 비번을 알아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요?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냥 장난스럽게 말을 하더라고요. 왜? 뭐 훔쳐갈까 싶어 그래? 아무것도 안 훔쳐가. 그리고 당신 있을 때 오는 게 아니라 당신 없을 때 오는 거잖아. 그리고 자기야, 기특하지 않아? 라면 같은 건 밖에서 분명 사 먹을 수도 있는데 집에 와서 끓여 먹는다는 건 그 정도로 아낀다는 말이잖아. 그냥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좀 봐줘라. 나는 오히려 좋은데? 애가 편안하게 우리 집 들락거리는 거? 내 동생이랑 나 결혼 전에 사이 좀 그랬었어. 그런데 결혼하고 우리 집 들락거리면서 지금 사이 엄청 좋아졌잖아. 자기랑 내가 벽을 치지 않으니까 사이 좋아지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가. 낙천적인 사람이 왜 그래? 어울리지 않게. 우리 자기는 사람들의 좋은 면만 보는 사람이잖아. 안 그래?
이상한 환경에 놓인 건 분명했지만 저는 최대한 좋은 점만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편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저런 말도 못하는 거겠지라고 여겼어요. 저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보단 낫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낙천적인 성격이니까, 좋게만 보는 사람이니까, 그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설령 책이 좀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어찌되었든 저의 새로운 가족들이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임신을 하게 되고 임신을 하니까 시간 사람들의 행동이 조금 변하긴 하더라고요. 시부모님도 잘 챙겨 먹는 거냐는 저를 챙겨주기도 했고, 물론 말끝에는 우리 손주 굶기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하시긴 했지만서도요. 그리고 시동생은 제가 임신을 하고 나서는 저희 집에 와서 라면을 찾는 일을 더 이상 하진 않더라고요. 다만 저 생각한다는 이유로 남편을 자주 밖으로 불러냈었죠. 형수님, 몸도 불편하실 텐데 형은 제가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저희 나가서 한잔 할 건데 형수님은 지금 술 못 드시잖아요. 저희가 옆에서 먹으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형, 나랑 나가서 놀자. 내가 왜 이러는지 알지? 히히. 당시 시동생에게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시동생의 벌이가 시원찮아서 데이트 비용이 부담이 되었었나 보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남편 카드를 쓰곤 했는데 남편도 그걸 즐기는 듯 했었고요. 조금 서운하긴 했지만 임신 때 저는 잠이 엄청 쏟아졌었거든요. 거의 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자는 사람 옆에 있는 것보단 밖에 나가 마시는 것도 먹고 하는 게 낫지라고 좋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다 이해를 해줬고 다 참아줬고 모든 걸 다 좋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점점 제가 좀 나약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마 제가 임신을 해서 호르몬의 영향이겠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 속에서는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건 좀 이상한 거구나. 저 사람들 좀 이상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요. 시가와는 달리 친정, 그러니까 우리 고모 측에서는 제가 임신을 했다라는 것에 아이도 물론 걱정을 했었지만 제 걱정을 더 많이 해주셨고 제 몸을 더 많이 챙겨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모도 일을 하시고 바쁘신 분이었기에 옆에서 챙겨주기 힘들다며 맛있는 걸 사 먹으라며 현금을 주시곤 했는데 어느 날 제 계좌에 너무 큰 금액의 돈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보낸 사람은 바로 오빠들이었어요. 적은 돈 아니다. 큰 돈이야. 그런데 네 새언니들이 난리를 치는 거야. 아이 낳으려면 돈 많이 든다고. 그 뭐냐? 150만 원짜리 유모차가 있다며? 너 꼭 그거 사래. 그리고 좋은 조리원으로 가라고도 했고. 고맙단 말은 하지 마. 시끄러우니까 그냥 잘 써. 몸 잘 관리하고. 알았냐? 오빠 둘이 보내온 돈은 바로 2천만 원이었습니다. 각각 1,000만 원씩 보내온 거였어요. 남편에게 말을 했더니 남편도 너무 좋아했고 바로 오빠들에게 감사 전화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다니 역시 우리 오빠들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주 주말에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역겨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주말인데 시부모님과 시동생이 저희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었지만 시가 사람들이 왔는데 그냥 앉아 있을 순 없어서 과일을 깎고 음료를 내어드리고 숨이 가빠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뭔 눈치를 봐. 쟤 숨 차서 씩씩대고 있잖아. 그냥 말하고 얼른 우린 가자고. 아, 그럴까요, 엄마? 형수님, 와, 진짜 대박이네. 형수님, 그 형님들 완전 통이 크시네요. 와, 그렇게 큰 돈을 주신 거예요? 진짜 대박이네. 그분들이 제 목숨을 살렸어요. 와, 정말 대박. 우리 형수님 이제분이 복덩이시네, 복덩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아들한테 들었어. 그 사돈댁에서 돈이 들어왔다고? 너 아이 낳는데 쓰라고 돈을 보냈다며. 그 돈을 좀 우리가 써야겠다. 우리가 아니라 바로 네 도련님이 좀 써야겠어. 얘가 지금 여자친구랑 동거하려고 하는데 괜찮은 오피스텔은 한 2천 정도 필요하다고 하더라. 너 아직 아이 낳으려면 조금 더 있어야 하잖아. 내일 바로 낳는 거 아니잖아. 우선은 네 도련님이 좀 써야 할 것 같으니까 그 돈 좀 내놓거라. 네?
어머니, 이건 오빠들이 이것저것 준비하라고 붙여준 돈이에요.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다고요. 자기야, 내가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 내 카드로 하면 되는 거고, 내가 지금 현금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그 돈은 동생 오피스텔 얻는데 좀 쓰고, 필요한 거 있으면 내 카드로 사면 돼. 자긴 별일도 아닌데 그래. 야, 너 계좌 불러. 지금 바로 넣어줄 테니까. 이런 거 거절하면 가족 될 자격 없는 거지. 알았어, 형. 내 계좌가 뭐냐면, 아이는 저 혼자만의 아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부부는 모두 다 함께 하는 것이니, 오빠가 붙여준 돈은 저만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 돈의 쓰임새는 저와 남편만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시부모님, 시동생의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 오직 우리 부부만을 위해, 우리 아이만을 위해 써야 하는 돈이라 생각을 해요. 그렇게 쓰라고 넣어준 돈이었으니까요. 저는 분명 왜 그 돈을? 이라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남편은 제 말을 딱 잘랐고 시동생한테 얼른 계좌를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해죽해죽 웃는데 소름이 돋더라고요. 더불어 화도 났고요. 저는 과일 바구니를 들어 남편의 뒤통수를 내리쳤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데? 나는 싫다고. 왜 오빠들이 준 돈을 네 동생한테 줘야 하는데? 라고 소리를 질렀죠. 좋은 게 좋은 거라 넘어가려고 했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럼 다들 뭐 하는 거죠? 다들 신경도 안 쓰더니만 돈 생겼다고 하니까 이렇게 달려온 거예요? 야, 내가 임신을 했고 아이가 곧 나오겠지만 너랑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런 건 네가 알아서 막아줘야 하는 거 아니니? 이걸 꽁돈으로 생각하고 네 동생 뭐? 동거? 그 비용을 쓰겠다는 게 아빠의 마음이야? 아이를 그 정도로밖에 생각을 못해? 오빠들이 이렇게 쓰라고 준 것도 아닌데 너 지금 정신 나간 거니? 어? 다들 나가세요. 저는 돈 못 주고요. 그리고 이혼할래요. 애가 있어서 이혼 못할 거라 생각을 하나 본데 그래서 또 이런 억가를 하는 것 같은데 나 지금 겁나는 거 하나도 없거든? 거절하면 가족이 될 자격이 없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 너는 아빠 될 자격이 없어. 오빠들의 도움으로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고 그리고 임신한 상태에서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되었어요. 사람이 털면 먼지가 나오는 법이더군요. 남편이 그동안 시동생과 어울려 다니면서 무슨 짓을 했는지 동거를 하겠다 하던 그 여자친구로부터 받은 거였는데 시동생은 바람기가 타분한 사람이었고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한다고 남편을 데리고 나갔을 때마다 다른 여자들과 어울렸었다라는 걸 알게 되었죠. 소송을 할수록 남편에게 모든 게 다 불리하게 돌아갔고 저는 양육권과 양육비 그리고 위자료를 모두 챙겨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동생 또한 전 여자친구에게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 여자친구에게 돈을 많이 빌렸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친구는 저보다 더 독했는데 인별에 아예 시동생의 사진과 남편의 사진을 박제를 해버렸더라고요. 고소해봤자 벌금 얼마뿐이라고. 임신한 아내 두고 바람핀 남편 새끼. 여자친구한테 돈 빌려가지고 딴 여자와 놀아난 남자친구 새끼. 이렇게 말이죠. 남편은 아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부는 아주 많이 고마워하고 있어요. 그렇게 박제가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 딸이 아빠라는 것이 알려지면 너무 창피할 것 같거든요. 세상은 아름답기만 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름답게 살고 싶었고요. 그런데 역시 세상은 요지경이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였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압니다. 제가 남자를 잘못 만난 것이고 시가 사람들을 잘못 선택했다라는 것을. 5년이 흐른 지금 이제 그들과의 기억은 어렴풋하긴 합니다. 그렇게 된 건 지금의 제 생활이 너무 행복해서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는 너무 잘 자라고 있고 그리고 너무 똑똑해서 제가 감당을 못할 정도거든요.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제가 너무 괴로워 아이의 명석함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을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